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마이그레이션 얘기를 잠시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왜냐하면 현재 파이도 온체인 데이터 이 차트를 보시면요, 약 958만 개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가 다시 코어팀의 지갑으로 회수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된 파이코인이 취소가 되고 다시 코어팀 지갑으로 회수가 된 경우는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2022년 10월 26일 약 630만 개의 파이코인이 다시 코어팀 지갑으로 회수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이후로 두 번째 대규모 리턴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클로우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롤백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이 영상에서는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동안 어떤 에러가 발견이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마이그레이션을 취소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마이그레이션 이후 14일 동안에는 이 마이그레이션을 다시 리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마이그레이션이 되더라도 이 14일 동안에는 이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파이가 실제 우리 지갑에 활성화가 된 이 상태가 아니고요, 이 14일 동안은 우리들이 이 파이코인을 가질 수 없는 유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4일 동안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파이 지갑으로 다시 접속을 해서 파이코인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그제서야 이 파이코인이 우리의 실제 자산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혹시 이 파이도 데이터에서 어떤 에러가 난 것인지 좀 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다른 온체인 데이터 지표도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곳에서도 역시나 이 958만 개 정도의 파이가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가 다시 취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코어팀에 의해서 반환된 코인의 개수가 총 약 1689만 개로 나오고 있고요. 또 엊그제 제가 영상에서 이 차트를 잠시 소개해 드렸을 때는 이 표를 보시면요, 당시에는 약 730만 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약 958만 개의 파이코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958만 개가 회수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 온체인 분석표는 오류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이 리턴이 발생을 한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수가 된, 리턴이 된 파이는 이 GCOR이라는 이 지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상의 이 미세한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1688만 개의 이 파이코인은 이 지갑에 쌓여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밸런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958만 개 파이가 왜 마이그레이션이 취소가 되었는지는 좀 더 이유를 알아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파이코 팀이 이 마이그레이션 분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어떤 에러도 허용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10월경에 발생했었던 이 리턴 이슈는요, 국내 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제 커뮤니티 방에도 여러 명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다시 공유를 해 주었는데 최근에 다시 코어팀에 의해서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리턴 이슈로 인해서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가 리턴된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코어팀이 기술적 오류로 다시 리턴을 한 거라면 좀 더 기다리시다 보면 다시 마이그레이션이 될 것이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리턴된 사유가 무엇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다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아프리카 국가에서 지금 뉴스나 공영방송에서 이 파이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많은 국가에서 이 파이 프로젝트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리카 우간다 이 뉴스에 파이가 소개된 부분을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방송에 다시 이 파이가 소개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코트디부아르 이 라이프 TV에 파이 네트워크가 소개가 되었는데, 이 라이프 TV라는 채널은 뉴스부터 모든 장르를 소개해주는 종합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프랑스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100% 확실한 번역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이오니어가 이 코트디부아르 이 슈퍼마켓에 방문을 해서 파이 지갑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간단하게 결제를 진행하면서 이곳에 상품을 구매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면을 보시면요, 이 코트디부아르에서 이렇게 암호화폐로 상품을 구매하는 문화가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파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시 하고 있는데 약 5천만 명의 유저가 지금 존재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 그룹의 리더의 인터뷰 내용을 잠시 들어보면요, 이 파이코인은 이미 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P2P 거래 사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에서도 이 글로벌적인 디지털 화폐를 일찍 도입을 해보고 많은 기업들이 이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미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도입을 하기도 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참고로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엘사바도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같은 곳은 암호화폐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우 반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비수탁형 지갑에 의해서 이동되는 이 P2P 생태계를 규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은행 계좌가 없고요. 또 나이지리아의 법정화폐, 화폐 개혁이 큰 이 문제를 가져오면서 다수의 이 나이지리아인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물물거래 또는 해외 송금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를 강력하게 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그 국가의 국민들이 법정화폐보다는 오히려 암호화폐를 더 신뢰한다라는 얘기로 풀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론 몇몇 국가가 이렇게 암호화폐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나간다라는 것, 하지만 미래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총 50개 이상의 지금 국가가 존재하고요. 이 중에 상당수가 암호화폐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해 나간다면 이 분위기라는 것이 상당히 빠르게 바뀌어 나갈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의 근시안적인 규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이웃 국가가 블록체인을 통한 이 금융망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만 혼자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함께 조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라이프 TV에서 보았던 이 코트디부아르의 슈퍼마켓은 굿프릭스라는 이름을 가진 슈퍼마켓이고요. 이 파이오니어 단체와 이 파트너십을 맺고 현재는 파이코인을 받고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가 이 GCB 가치로 지금 상품을 판매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GCB라는 것은 파이코인을 상당히 높은 가치로 합의를 해서 고정을 시켜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시스템인데요. 물론 저는 GCB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이 GCB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는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굿프릭스 이 슈퍼마켓과 이 파이오니어들의 파트너십이 TV에 소개가 될 만큼 지금 상당히 큰 임팩트를 만들어냈다, 성공적인 프로모션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코트디부아르 파이오니어 단체들은 RTI 오피셜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방송 채널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만 보더라도 약 250만 명이 넘는 상당한 이 스케일이 있는 이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라이프 TV처럼 모든 장르가 섞여 있는 종합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나 경제, 종교, 예능 등등 정말 많은 부분을 대중적으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파이오니어들이 지금 방청객으로 지금 초청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라는 특성상 우리가 이제 코인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이것을 이제 투기 상품으로 인식을 하거나 어떤 스캠을 떠올리는 대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조차도 아직은 대중들에게 그렇게 가깝게 다가서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송에서 파이오니어들이 파일 로고로 뒤덮인 유니폼과 모자를 쓰고 단체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기도 하고, 이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같은 국가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곳이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사회자와 이 커뮤니티 리더는 간단한 대화를 나눠보는데요. 이 파이의 GCB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고, 정말 이 아프리카에서는 GCB라는 개념이 정말 빠지질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코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커뮤니티 리더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파이코인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여러 물물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음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마켓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이 파이코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계획 중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아프리카 국가 방송에 또다시 소개가 되었다라는 점 다시 공유를 해드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파이를 받아들이는 속도와 이 속도뿐만이 아니고요, 이 진정성이 정말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파이가 만약 오픈 메인넷이 되면 정말 이 아프리카 대륙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감히 상상을 하기 힘든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영상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봐오면서
이 파이가 오픈메인넷 이후 지금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점이 매우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된다라기보다는 파이가 비트조차 해내지 못했던 그런 하나의 벽을 또 한 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 아프리카 국가가 약 50개가 넘는데요. 이 국가 중 다수가 이 파이코인을 통해서 P2P 거래나 어떤 송금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이것도 코인 거래소 트레이딩에 의존하지 않고 P2P 거래 위주로 생태계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암호화폐 생태계가 이 파이에 의해서 탄생이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치는 나중에 더 높게 따라올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